안녕하세요. 매지시 소프트입니다. 지금부터 네트워크 관리자를 위한 쿠버네티스 기술 소개 및 이론을 통한 클라우드 구성 능력 향상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쿠버네티스의 작동 원리, 사용 예시, 이론 등의 소개. 두 번째, 클러스터, 마스터 노드, 워커 노드 등의 쿠버네티스의 구성 요소. 세 번째, 쿠버네티스의 관리 대상, 오브젝트. 네 번째, 쿠버네티스의 관리 방법, 컨트롤러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총정리 겸 클러스터 작동 과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란 컨테이너를 쉽고 빠르게 배포, 확장하고 관리를 자동화해주는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의 대표주자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을 통해 컨테이너의 생성과 소멸, 시작 및 중단 시점 제어, 스케줄링, 로드 밸런싱, 클러스터링 등 컨테이너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모든 과정을 관리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란 여러 개의 서버에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운영하면서 서비스 디스커버리 등의 기능을 이용해 서비스 간 연결을 쉽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좌측의 그림처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 없는 환경에 비해 아래 그림처럼 컨테이너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존에는 서버마다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고 접속해서 관리하는 방법에서 필요한 서버를 하나로 묶어 적당한 서버를 자동으로 선택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하가 생기면 컨테이너를 늘리고 일부 컨테이너에 장애 발생 시 정상 동작 중인 컨테이너를 다시 실행해 장애를 방지합니다. 쉽게 말해 컨테이너가 여러 개 있으면 하나하나 관리하기가 힘드니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해 편리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쿠버네티스의 작동 원리 및 사용 예시입니다. 쿠버네티스는 관리자가 원하는 상태, desired state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원하는 상태와 다르다면 자동으로 조치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상태란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웹서버가 구동되고 있으면 좋은지, 몇 번 포트로 서비스하기를 원하는지 등을 가리킵니다. 쿠버네티스는 애플리케이션을 MSA로 구성 시 주로 사용됩니다. MSA 구성 시 컨테이너에 따라 역할이 다르며 컨테이너들이 동시에 업로드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의 컨테이너가 죽으면 빠르게 재시작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나 사람이 24시간 지켜보며 직접 해결할 수 없으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컨테이너를 하나하나 관리하는 것이 아닌 쿠버네티스를 이용해 컨테이너 관리를 자동화한다면 문제가 발생한 컨테이너를 재시작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등 자동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쿠버네티스의 제공 기능입니다. 서비스 디스커버리, 로드 밸런싱.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네트워크상의 장치와 서비스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것이며, 로드 밸런싱은 트래픽이 많을 때 여러 대의 서버가 분산 처리하여 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이 되며 서비스가 오토 스케일링 등에 의해 동적으로 생성되거나 컨테이너 기반의 배포로 인해 서비스의 IP가 동적으로 변경되는 상황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호출할 때 서비스의 위치, IP 주소나 포트 등 이것을 알아내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것을 서비스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스토리지 오케스트레이션.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 로컬 저장소, 공용 클라우드 공급자 등과 같이 원하는 저장소 시스템을 자동으로 탑재가 가능합니다. 자동화된 롤아웃, 롤백. 배포된 컨테이너에 원하는 상태를 설정하고 현재 상태를 원하는 상태로 설정한 속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쿠버네티스를 자동화해서 배포용 새 컨테이너를 만들고 기존 컨테이너를 제거하고 모든 리소스를 새 컨테이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빔 패킹.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화된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 워커 노드를 제공하고 그에 맞춰 CPU, 램 등의 리소스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동화된 복구. 쿠버네티스는 실패한 컨테이너를 다시 시작 및 교체가 가능하며 사용자 정의 상태 검사에 응답하지 않는 컨테이너를 종료하고 재시작이 가능합니다. 이런 작업을 진행하며 서비스 준비가 끝날 때까지
과정을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시크릿과 구성 관리 용이성, 암호, OAuth 토큰 및 SSH 키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를 재구성하지 않고 스택 구성에 시크릿을 노출하지 않고도 시크릿 및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배포 및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배포 방식 지원, 디플로이먼트 컨트롤,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한 전략으로 무중단 배포가 가능합니다. 스테이트풀 셋 컨트롤, 실행 순서를 보장하고 호스트 이름과 볼륨을 일정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데몬셋 컨트롤, 로그나 모니터링이 모든 워커노드에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잡, 크론잡 컨트롤,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타이밍을 설정 가능해 배치성 작업에 사용합니다. 이런 배포 방식을 통해 쿠버네티스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쿠버네티스의 구성 요소입니다. 쿠버네티스를 배포하면 클러스터를 얻을 수 있는데, 클러스터란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노드의 집합으로 최소 1개의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크게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로 나누어지며, 외부 kubectl API에 의해 마스터 노드에 kube API 서버로 들어와 요청에 대해 판단을 진행합니다. 이후 워커 노드의 kube 프록시를 통해 적절한 컨테이너로 라우팅을 진행하고 쿠블렛을 통해 파드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부터 클러스터의 상세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스터 노드는 클러스터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을 수행하며 클러스터의 이벤트를 감지하고 반응합니다. 모든 명령은 마스터 노드의 kube API 서버를 호출하여 워커 노드와 통신하며 다양한 모듈이 확장성을 고려하여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스터 노드가 죽으면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3대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여 안정성을 높이나 소규모 환경에서는 마스터 노드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같은 서버에 구성하기도 합니다. 마스터 노드의 kube API 서버는 모든 요청을 처리하는 마스터 노드의 핵심 모듈입니다. 외부 kubectl의 요청뿐 아니라 내부 모듈의 요청도 처리하며 권한을 체크하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워커 노드에서 실행 중인 컨테이너의 로그를 보여주고 명령을 보내는 등 디버거 역할도 수행합니다. kube API 서버는 사용자가 원하는 상태를 키 밸류 저장소에 저장하고 저장된 상태를 조회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etcd는 분산 데이터와 키 밸류 저장소로 클러스터의 모든 설정 및 상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단순히 값을 저장하고 읽는 기능뿐 아니라 감시 기능도 있어 상태가 변경되면 바로 체크하여 로직 실행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로 분산하여 복제할 수 있어 안정성이 높고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etcd만 잘 백업해 놓으면 언제든지 클러스터에 복구가 가능합니다. etcd는 오직 kube API 서버와 통신을 진행하므로 다른 모듈에서 etcd에 접근하려면 kube API 서버를 거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kube 스케줄러는 파드, 서비스 등 각 리소스를 적절한 워커 노드에 할당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kube 컨트롤러 매니저는 쿠버네티스에 있는 거의 모든 오브젝트의 상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레플리카, 서비스, 볼륨, 디플로이먼트 등을 생성하고 이를 각 워커 노드에 배포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는 AWS, GCP, Azure 등 클라우드에 특화된 모듈로 워커 노드를 추가,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로드 밸런서 연결 및 볼륨 추가가 가능합니다. 각 클라우드 업체에서 인터페이스에 맞춰 구현하면 되기 때문에 확장성이 좋고 많은 곳에서 자체 모듈을 만들어 제공 중입니다. 다음은 워커 노드입니다. 워커 노드는 마스터 노드의 명령을 전달받아 컨테이너인 파드가 실제로 실행되는 서버로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클러스터 전체와 외부의 애플리케이션 간의 트래픽이 적절하게 촉진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워커 노드의 쿠블렛은 워커 노드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리합니다. 쿠블렛의 역할로는 컨테이너의 관리, 워커 노드에 할당된 파드의 생명주기 관리, 파드를 생성하고 파드 안의 컨테이너의 상태 모니터링 및 이것을 마스터 노드에 전달하는 역할, 마스터 노드의 쿠브 API 서버와 통신하여 필요한 이미지를 끌어와 해당 요청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쿠블렛이 파드를 관리한다면 쿠브 프록시는 파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관리합니다. 워커노드로 들어오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적절한 컨테이너로 라우팅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생성될 때 각 노드에 적절한 규칙을 생성하여 해당 서비스의 트래픽을 백엔드 파드로 전달합니다. 파드는 배포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의 최소 실행 단위로 고유한 IP 주소, 연구 스토리지 볼륨, 컨테이너 동작을 결정하는 구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다음은 쿠버네티스의 관리 대상, 오브젝트입니다.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는 쿠버네티스가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대상으로 대표적인 오브젝트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드, 서비스, 볼륨, 네임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어떤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 중인지, 어느 노드에서 동작 중인지, 애플리케이션이 이용할 수 있는 리소스 및 재구동 정책, 업그레이드 동작 여부는 어떠한지 등의 클러스터 상태를 나타냅니다. 오브젝트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마스터 노드의 쿠브 API 서버를 이용해야 하며 각각의 오브젝트는 스펙과 스테이터스라는 필드를 갖게 됩니다.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매니페스트 파일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파드를 생성하며 이 매니페스트 파일에는 메타데이터와 스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의 내용이 사용자가 원하는 상태, desired state로 등록되며 클러스터의 환경을 해당 환경으로 유지합니다. 빨간 네모칸 친 부분의 스펙은 해당 오브젝트가 어떠한 상태를 가질지에 대한 정보로, 스테이터스는 desired state에 대비한 실제 클러스터의 상태를 나타내고 이것을 kubect의 get all 명령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파드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에서 배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이자 기본 단위로 1개 이상의 컨테이너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속성을 가집니다. 파드의 특징으로는 첫째, 파드에 속한 컨테이너는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서로 로컬 호스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둘째, 파드에 속한 컨테이너는 스토리지, 볼륨을 공유합니다. 셋째, 컨테이너를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도 반드시 파드로 감싸서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쿠버네티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륨은 저장소와 관련된 오브젝트로 컨테이너의 외장 디스크 역할을 합니다. 볼륨은 같은 파드에 속한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공유해서 사용 가능하며 파드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볼륨의 종류에는 템프 타입, 로컬 타입, 네트워크 타입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타입에 있으며 각 타입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mtdir, hostpass, git repo 등의 대표적인 종류가 있습니다. mtdir은 아무 데이터도 없는 빈 디렉토리를 제공해주는 볼륨으로 물리적으로 노드에서 할당해주는 디스크에 저장합니다. 호스트패스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노드의 로컬 파일 시스템 파일 및 디렉토리를 파드가 사용할 수 있는 볼륨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노드의 로컬 디스크 경로를 파드에서 마운트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호스트패스의 특징으로 A 노드에서 작동하고 있던 X파드가 B 노드로 이동하게 되면 더 이상 데이터 접근이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Git repo는 디렉토리를 탑재하고 컨테이너 시장 시 지정된 Git 레포지토리를 통해 해당 디렉토리에 복제를 하는 것으로 Git repo 이외에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네트워크 타입의 볼륨이 존재합니다. 볼륨의 종류에 따른 특징을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mtdir, 파드 생성 시 삭제될 때
같이 삭제되는 임시 분류. 호스트 패스. 파드가 삭제되더라도 다른 파드가 같은 호스트 패스를 마운트하게 되면 남아있는 파일을 액세스가 가능. Git 웹포, Git,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네트워크 타입의 분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오브젝트로 파드를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해 줍니다. 파드는 컨트롤러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클러스터를 옮겨 다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드를 옮기면서 실행되기도 하고 클러스터 내에 파드 IP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적으로 변하는 파드들의 고정된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쿠버네티스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파드가 클러스터 내에 어디에 있는지에 상관없이 고정된 주소를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클러스터 IP, 노드 포트, 로드 밸런서, 익스터널 네임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IP는 클러스터 내부의 노드, 파드에서 클러스터 IP를 이용해 서비스에 연결된 포트에 접속이 가능하며 클러스터 외부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즉, 프론트엔드가 백엔드와 통신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 그림상에 이제 빨간색 서비스 네트워크 부분에 있는 것이 클러스터 IP이며 이 파란색, 보라색 화살표처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에서 파드 네트워크와 통신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 노드 포트는 클러스터 외부에서 클러스터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노드 포트 서비스가 라우팅되는 클러스터 IP 서비스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노드 IP 노드 포트를 요청하여 클러스터 외부에서 노드 포트 서비스에 접속 가능합니다. 이 화면상에 이제 주황색 화살표 사각형을 보시면은 이 외부의 네트워크에서 내부의 3만번 포트를 통해서 IP를 통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서비스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클러스터 IP 서비스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내부망이죠. 이건 이제 내부망에 있는 PC가 유저가 3만번 포트를 통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서비스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파드를 로드 밸런서와 연결해서 익스터널 IP를 이용해 클러스터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로드 밸런서를 이용하면 로드 포트와 클러스터 IP 서비스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다음 화면과 같이 서비스 오브젝트 및 접근할 수 있는 익스터널 IP의 주소도 개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로드 밸런서로 노출하고자 하는 각 서비스 오브젝트마다 자체의 익스터널 주소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 IP 주소가 또 추가로 생겼죠. 이 서비스 오브젝트가 많을 경우 그만큼의 익스터널 IP가 생성되므로 클라우드 플랫폼 이용 시 비용 과금에 유의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의 논리적인 분리 단위로 물리적으로 환경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네임스페이스의 파드 간 서비스 오브젝트를 통해 통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 개발, 운영, 테스트 3개의 네임스페이스로 나눠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림과 같이 파드가 구성이 된 상태에서 각 파드는 필요한 자원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자원을 공유해 사용하게 되는데 이 가장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파드가 모든 자원을 사용해버리면 나머지 파드는 자원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네임스페이스 기능을 사용하면 각 네임스페이스에 미리 최대 자원을 지정해놔서 자원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네임스페이스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자원이 이 원통 4개 분량인데 4개를 다 쓰고 있죠. 이를 2개씩 최대 2개만큼 사용할 수 있게 지정을 해놓음으로써 다른 네임스페이스에도 자원이 활용 가능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컨트롤러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하고 배포하는 것을 기본 오브젝트에 비해 더 편리하게 관리해 주는 것으로 오브젝트의 스테이터스를 갱신하고 스펙에 정의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컨트롤러는 롤링 업데이트, 오토 힐링, 오토 스케일링, 잡의 크게 네 가지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먼저 롤링 업데이트는 애플리케이션의 버전이 변경되어 새로운 버전의 배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다수의 파드를 무중단으로 쉽게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복제 파드가 2개 있을 경우 기존 파드를 유지한 상태로 먼저 새 버전의 파드를 실행하고 이것이 만약 페일되면 롤백 진행 후 업데이트 파드를 삭제하고 재업데이트 진행, 석세스가 되면은 기존 파드를 제거하는 식으로 이렇게 무중단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오토 힐링은 워커노드에서 동작 중이던 파드나 워커노드 자체의 에러가 발생 시 오류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파드를 다른 워커노드로 새로 생성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스크림에서 이제 워커노드 1에 에러가 발생했고 이제 컨트롤러를 통해서 워커노드 2라는 새로운 워커노드를 생성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토 스케일링은 파드의 리소스가 리미티드 상태가 되었을 때 상태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파드를 더 생성해 부하를 감소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림처럼 컨트롤러를 이용해 파드의 카피를 생성해 많았던 부하를 이렇게 감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잡은 테스트 등의 일시적인 작업을 해야 할 경우 필요한 순간에만 파드를 만들어 해당 작업을 수행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림처럼 평소에 자원 사용량이 적은 파드에 일시적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원이 많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녹색 파드를 임시로 생성해 수행하고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전체 파드의 필요 성능을 수정하지 않고도 임시로 성능 자원의 할당이 가능해 작업이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쿠버네티스 컨트롤러는 YAML 형식의 매니페스트 파일 중 kind에 해당하는 옵션으로 아래 컨트롤러 이외에도 다양한 컨트롤러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쿠버네티스의 가장 기본적인 컨트롤러로 파드를 여러 개 복제하고 사용자가 기대하는 상태로 파드의 개수 및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레플리케이션 팟 집합의 실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목표가 있으며 직접 사용보다는 디플로이먼트 등 다른 오브젝트에 의해 주로 사용됩니다. 레플리카셋은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의 새로운 버전으로 거의 동일하게 동작하고 각 오브젝트의 레이블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연산자인 레이블스 셀렉터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디플로이먼트는 쿠버네티스에서 스테이트리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사용하는 기본 컨트롤러로 배포할 때 롤링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배포 후 이전 버전으로 롤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스테이트 애플리케이션이랑 현 세션에서 생성된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해당 클라이언트와의 다음 세션에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뜻하며 각각의 세션은 처음 실행하는 세션인 것처럼 수행되며 그 응답은 이전 세션의 데이터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데몬셋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전체에 파드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컨트롤러로 파드의 리소스가 리미티드 상태가 되었을 때 상태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파드를 더 생성해 부하를 감소시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학습한 클러스터에 대한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클러스터 작동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구조입니다. 클러스터는 크게 클러스의 동작을 결정하는 마스터 노드와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워커 노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쿠브 CTL을 통해 들어온 명령은 마스터 노드의 쿠브 API 서버에 전달되고 쿠브 API 서버에서 요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쿠브 스케줄러는 각 리소스를 적절한 워커 노드에 할당하는 역할을 하며 쿠브 컨트롤러 매니저는 쿠버네티스에 있는 오브젝트의 상태 관리 역할을 합니다.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외부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etcd는 클러스터의 모든 설정 및 상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워커노드의 쿠블렛은 파드의 생명주기, 모니터링 등 워커노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리하며 쿠브 프록시는 워커노드의 네트워크를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드는 배포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의 최소 실행 단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드의 생성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ubectl에서 API 서버에 파드 생성을 요청하게 됩니다. 두 번째, API 서버는 etcd에 노드에 할당되지 않은 파드가 있음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셋째, 스케줄러는 etcd의 변경 사항을 API 서버를 통해 감시를 합니다. 넷째, 파드를 실행한 노드를 선택해 API 서버에 해당 노드의 파드를 배정하도록 업데이트 명령을 진행합니다. 다섯 번째, etcd에 파드를 배정하도록 라이트하고 이것을 업데이트합니다. 여섯 번째, 해당 노드의 쿠블렛은 자신의 노드에 할당되었지만 아직 생성되지 않은 파드가 있는지 체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만약 이제 생성되지 않은 파드가 있으면 이 명세, 상태를 보고 desired state를 보고 파드를 생성하기 위해 실제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이 파드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API 서버에 전달해 파드의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아홉 번째, API 서버는 전달받은 파드의 상태를 etcd에 업데이트해서 이 컨테이너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렇게 파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레플리카 셋, 복제 파드의 생성 과정입니다. 첫째, 레플리카 셋 명세를 YML 파일로 정의하고 kubectl 도구를 이용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API 서버에 명령을 전달합니다. API 서버는 새로운 레플리카 셋 오브젝트를 etcd에 업데이트 진행합니다. 셋째, 쿠브 컨트롤러에 포함된 레플리카 셋 컨트롤러가 레플리카 셋을 감시를 진행합니다. 넷째, 레플리카 셋에 정의된 라벨 레이블 셀렉터 조건을 만족하는 파드가 존재하는지 체크합니다. 해당하는 레이블에 파드가 없으면 레플리카 셋의 파드 템플릿을 보고하고 새로운 파드를 API 서버에 요청을 합니다. 다섯째, API 서버는 etcd에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여섯 번째, 스케줄러는 할당되지 않은 파드가 있는지 감시를 합니다. 일곱 번째, 만약 할당되지 않은 파드가 있으면 조건에 맞는 노드를 찾아 해당 파드를 할당해 줍니다. 여덟 번째, 쿠블렛은 자신의 노드에 할당되었지만 아직 생성되지 않은 파드가 있는지 체크하게 됩니다. 생성되지 않은 파드가 있다면 이 desired state를 보고 파드를 생성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실행합니다. 열 번째, 이 파드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API 서버에 전달하는 것을 통해 이 컨테이너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API 서버에 전달을 합니다. 11번째, API 서버는 방금 전달받은 컨테이너가 생성되었다는 정보, 즉 파드의 상태를 etcd에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플리카 셋이 생성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관리자를 위한 쿠버네티스 기술 소개 및 이론을 통한 클라우드 구성 능력 향상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